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언론 기사를 토대로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의 웬만한 자료를 어느 정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멋있죠? 오늘 여러분 많이 줍줍하셨습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보고 줍줍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 성공적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 내년 상반기면 6월 아닙니다. 1분기 2분기 안에 9만 전자 돌파하는 건 거의 확실시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경제 용어도 좀 있습니다. 주식 용어지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여러분, 물론 내년, 내후년, 향후 5년까지 당연히 그 디램의 빅사이클은 분명히 오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파운드리, 여러 지표가 미래의 지금 현재 성장성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주가 가파른 상승세는 이제 진입 국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8만 전자는 당연히 일단 뛰어넘고 9만 전자 내년에 상당히 기분 좋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나름 배당 낙일인데 그렇게 다른 주는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주나 우선주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장중에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강해서 물론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었죠. 결국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가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까? 그리고 향후에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죠. 어떻게 보면 릴레이팅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릴레이팅, 삼성전자 주가를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도 좀 알고는 계실 겁니다. 자, 릴레이팅,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가가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업종이 있겠죠. 물론 SK 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는 TSMC, 그리고 뭐 동종 해외로 눈을 돌리면 뭐 애플, 그리고 뭐 거대 팹리스 업체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마이크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죠. 반도체 업계는 많습니다. 거대 업체들도 많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았다는 그 이유가 있죠.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 릴레이팅 자체가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가가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게 기대치를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를 어느 정도 릴레이팅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당장 내년부터 호실적이 분명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호황 기대감 힘입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랠리는 분명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의 28일 기준입니다. 28일 기준 470조 육박을 했죠. 물론 삼성전자 시총이 2017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무려 4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016년부터 17년, 18년 최고 매출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금 매출이 영업이익이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삼성이 영업이익이나 그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 3년 전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왜 최고치를 경신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는 너무 궁금한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8만 전자 간다,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36조로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그 54조 원이었던 2017년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게 돼 있다.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최고가 경신, 물론 유동자금이 들어와서 풍부한 유동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 외국인의 수급, 지표는 여러 가지 현상을 총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릴레이팅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은 이익을 내도 주가가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게 이제 시작된 거죠. 2017년, 18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 릴레이팅 반영 자체가 충분히 지금 현재의 주가 최고가 경신은 이유로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릴레이팅 몰라도 됩니다. 그냥 주가가 좋은 호실적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 36조라 얘기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여러분 47조, 그리고 다른 중공가에서는 5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 59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모질합니다. 심지어 2022년, 지금 내년, 내후년 10조씩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2020년 그 영업이익 전망치는 58조입니다. 물론 2018년 최고치를 겪은 것보다 좀 모질하는 거죠. 온갖 영혼을 다 끌어모아도 이 최고치를 넘지 못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적이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죠. 물론 그 영업 내부적인 그 삼성전자는 발표를 안 하기로 유명하죠.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분기별로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는 되겠지만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의 그 매출 규모가 2013년 올해까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무려 7년 동안이나 매출 규모 자체는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횡보를 하고 삼성전자 재미가 없다. 그러한 소문이 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이나 매출 자체가 정체가 돼 있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매출액 추정치가 8년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다는 이 자체로서도 주가 최고가 경신한다는 건 충분히 설명이 되죠. 물론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리고 이미지 센서, 통틀어서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신사업 진출의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투자자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됐던 게 새로운 고평가로 어느 정도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시스템 반도체의 두각입니다. 그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쳤죠. 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가 견고하게 상승을 한다면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 상세분을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고가 경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년 되면 여러분 더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PBR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PER, PBR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오늘 얘기만 들으셔도 대충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면에서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이 2019년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2019년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딜레이팅을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딜레이팅은 끝나고 상승 국면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환 추세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의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딜레이팅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딜레이팅이라는 건 주가 수익 비율 일반적으로 12개월 예상으로 PER 기준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PER, 퍼가 주가의 저평가, 고평가를 가늠하는 그 지표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주식의 가격 메리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이 실적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국면에 지금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레이팅 현상 자체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속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19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동력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프리미엄 자체도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딜레이팅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반등 곡선에 이르는 걸 여러분 이 표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상승 국면에 2019년을 저점으로 해서 미치도록 지금 상승 국면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이건 물론 향후 내년 내후년부터 시작하는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과 그리고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그리고 스마트폰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 8만전자, 9만전자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여러분? 더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차익 실현 오늘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배당 낙일 때 이제 나는 배당금 받고 이제 손을 틀겠다 실수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 30억 있는 분들은 언제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당연히 바이를 해야죠. 그리고 홀드를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언제든지 총알이 있으면 추가 매수고 반드시 홀딩 전략으로서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청취를 하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추스려야 되죠. 그리고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가 있죠. 지금 내년 상반기 6개월 목표 주가 자체를 지금 91,000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죠, 매수. 그래서 제가 6개월 안, 내년 6월 상반기 안에 분명 9만전자도 갈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혼자만의 단독적인 판단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을 하는 건 너무 오산입니다. 자, 삼성전자 1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갤럭시 S21 조기 출하 요인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8.6%, 21.7% 증가를 할 예정인데 지금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일단 1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전망치도 지금 어느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 추정치 대비 0.4% 높은 51조 정도로 어느 정도 또 변경 전망이 나왔죠. 기존에 46조, 47조, 하지만 56조, 51조죠. 그리고 내년에는 60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 재원, 추가적인 그 주주 환원 정책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1월 말 되면 내년 배당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될지 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디램 가격 변동 가능성도 충분히 상승분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2018년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치가 좀 많은데 모르죠. 내년 다시 뚜껑을 까보면 또 어느 정도의 또 수요가 폭발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홀딩의 전략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언택트 수요에 유발된 그 메모리 반도체 이 빅사이클 수준이 그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수요에 따른 그 실적 개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그 완제품이죠. 가전, 삼성전자 이 수익성 개선이 지금 구조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저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좀 더 차고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텔 공정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로 저는 앞선 영상에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명히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리 수주를 삼성전자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CI 이미지 센서죠. 초격차 기술 이것 또한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소니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분명히 반도체 수급 이 자체가 분명히 내년부터 엄청나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9만 전자 넘는 거는 내년에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구독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